자, 우리가 사용을 할 때 변수라는 거 사용을 했잖아요. 근데 이 변수다라고 하는 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클래스 변수라는 것도 있고, 인스턴스 변수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지역 변수다라고 하는 것도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의 변수의 역할들을 한번 볼 거예요. 어떠한 역할을 갖고 있는지. 자, 그래서 SIC에서 파일 새롭게 하나 만들게요. 클래스하고 패키지 이름은 variable이라고 할게요. ex01이라고 만들어 줄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을 했던 변수들이죠. 그런 변수들을 지역 변수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지역 변수에 대한 특징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작성하고 실행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해당하는 내용이 잘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네임에 홍길동이 들어오기는 했지만 if문을 통해서 true니까 네임을 김계동으로 변경하고 빠져나와서 출력하면 김계동으로 출력되는 게 당연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변수를 만들어 썼던 것들, 이런 것들을 지역 변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변수를 생각을 할 때는 범위를 잘 생각하시면 돼요. 범위다라고 하는 건 이 중괄호 있죠. 이 중괄호 자체를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클래스에 대한 종속 문장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메인이다 라고 하는 메소드에 대한 범위라고 보시면 되고, 안쪽에 있는 이 중괄호부터 여기까지는 if문에 대한 범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는 if문에 대한 범위고요. 여기는 메인에 대한 범위가 되죠. 그러면 메인이라는 큰 범위에서 만든 변수는 작은 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큰 범위에서 네임을 만들었지만 if문이라는 작은 범위 안에서 해당하는 네임을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김계동으로 나온 거죠. 자, 이번에는 반대로 if문이라는 범위 있죠. 여기에다가 변수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바깥쪽, if문 바깥쪽에다가 n이라는 값을 사용을 해보세요. 자, 확인을 해봤더니 이렇게 빨간색으로 에러가 발생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당연히 실행을 하더라도 에러가 발생을 하게 돼요. 방금 전에 얘기 드릴 때 여기는 메인이다 라고 하는 범위고요. 이 중괄호는 if문에 대한 범위잖아요. 그러면 메인 범위 안에서 만든 거는 메인에 대한 지역 변수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큰 범위에서 만든 거는 작은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if문에 대한 범위, 이 안에서 변수 하나 만들었죠. 그러면 이 n이라는 변수는 if문에서 만든 지역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작은 지역에서 만든 변수는 큰 범위에서 사용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범위에서 만든 변수는 이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메인이니까 if문도 포함하고 있죠. 그러니까 큰 범위에서 만든 건 작은 범위, 종속되어 있는 걸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되는 개념은 사용할 수 없겠죠. if문에 대한 범위는 이거잖아요. 여기서 만든 변수는 이 안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메소드라는 거 있죠. 이것도 동일해요. 클래스 간단하게 만들게요. 메소드를 이용을 했을 때 이 안에다가 변수 만들어 사용한 적이 있었죠. int 형태로 num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어떠한 값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값을 출력을 하죠. test1에서 num을 출력하겠다. 자,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num이다 라고 하는 이 변수는 test1이다 라고 하는 지역에서 만든 거고요. 그리고 test2다 라고 하는 지역도 따로 존재하는 거고, 이 지역을 전부 다 포함한 거는 test01이다 라고 하는 클래스가 포함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test1이다 라고 해서 만든 이 변수는 test2다 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쵸? 당연히 없겠죠. 방금 전에 요거 얘기 드렸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얘네에 대한 범위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지역에서 만든 거는 바깥에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지역에서는 num이라는 거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num을 출력하겠다. 테스트 2에 num을 사용하면 num이라는 거는 에러가 발생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메소드라는 걸 할 때 여기에서 num이라는 값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만든 num이 이쪽에서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썼어요? return으로 돌려주고 매개 변수로 받아서 활용을 했던 거예요. 왜? 서로 다른 지역이니까 이거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여기 있는 거를 return으로 num이라는 값을 돌려주겠다. 그러면 반환 타입은 int가 들어오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거 호출을 할 때 메인이다 라고 하는 쪽에서 이렇게 호출하면 되겠죠. 테스트 01 형태로 객체를 하나 만들고 그리고 int 형태의 변수에다가 t.test1을 호출을 하고 그리고 t.test2에다가 return으로 전달받은 n을 넣어주고 그 n을 test2에서 받아서 처리하면 전달하는 효과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해서 쓴 거죠. 그리고 아래에 있는 내용은 요거 에러가 발생하니까 주석으로 묶어주고 확인 한번 해보면 결과값을 잘 뽑아 오겠죠. 테스트 1에도 100, 테스트 2에도 값을 전달하는구나.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한번쯤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클래스다 라고 하는 거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 때 여기다가 변수 만들어 쓴 적 있었죠. public, string, name과 address와 그리고 int 형태의 age를 받아서 이거 재활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래스 바로 아래다가 변수들을 만들어 쓴 적 있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럴 수 있잖아요. 큰 범위에서 만든 변수는 작은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테스트 1에서 만든 변수는 여기서밖에 사용 못하고 그러면 똑같이 바깥쪽에서 좀 더 큰 범위에서 만든 변수는 작은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 num이라는 변수를 여기다가 만들면 얘도 쓸 수 있고 얘도 쓸 수 있겠죠. 범위로 생각을 하면.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파일을 또 하나 만들게요. ex02라고 하나 만듭시다. 자, 그리고 메인에서 테스트 0이다 라고 하는 형식으로 객체 만들어서 각각의 메소드 호출하면 되겠죠. 그리고 실행해서 결과 확인하면 이전과 다르게 에러는 발생하지 않는구나. 자, 그러면 방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테스트 02다 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 거고 그리고 테스트 01이라는 메소드에 대한 지역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해당하는 변수는 테스트 0이라는 전체 면적에서 만들었으니까 종속되어 있는 안쪽에서는 사용 가능하다. 종속되어 있는 안쪽에서는 사용 가능하다. 방금 전에 쳤던 예제를 보면 그러면 굳이 리턴 쓸 필요 없고 매개 변수 받을 필요 없잖아요. 지금 이 코드를 리턴도 없이 매개 변수 받는 것도 없이 그냥 보이드로 해서 이렇게 사용했으니 이게 더 편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요거 쓰시면 돼요. 이게 더 편하잖아요. 그 대신에 조건은 좀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만들면 방금처럼 리턴도 필요 없고 매개 변수 넘겨줄 필요도 없고 하니까 사용하기는 편해요. 그 대신에 여기에서 만드는 변수는 인스턴스 변수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인스턴스는 객체예요. 객체다 라고 하는 건
우리가 new라는 연산을 통해서 만든 변수 이런 거를 객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인스턴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객체를 만드는 순간, 인스턴스를 만드는 순간 이 t라는 변수는 여기에 있는 모든 값들을 가지고 태어나는 게 t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t 자체에는 num이라는 변수를 알고 있는 거고 test1이라는 메소드를 알고 있는 거고 test2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객체를 생성을 하면 이것들이 생성이 돼요. 됐죠? 그리고 지역 변수라는 거 우리가 사용을 했죠. 이렇게 지역 변수다라고 하는 거는 객체를 생성할 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메소드를 호출하는 시점에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생성되는 시점이 조금 달라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객체를 생성하겠다. 그러면 이 new라는 연산을 만남과 동시에 t라는 이 변수에는 이것들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럼 t가 갖고 있는 건 num이라는 변수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test1이라는 이 이름만 갖고 있어요. 이 내용은 몰라요, 아직. 그리고 test2라는 이름만 갖고 있어요. 내용은 아직 만들지 않았어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t예요. 그러다가 test1이다 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죠. 이 호출하는 시점에서 지역 변수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 변수는 이 해당하는 지역을 빠져나가죠. 그러면 이 변수는 사라져요. 그리고 인스턴스 변수는 객체를 만들었죠. 그러면 이 객체가 사라지는 시점은 이 메소드 안에서 만들었으니까 이 메소드가 종료될 때 객체가 사라져요. 그러면 시점을 생각을 해보면 객체가 사라지는 시점은 메소드가 사라지는 시점보다 늦게 사라지겠죠. 그렇다라고 하는 건 객체를 만들면서 여기에다가 객체를 만들면과 동시에 변수를 만들면 이 변수는 객체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객체가 종료가 되면 변수가 사라져요. 그리고 지역 변수는 메소드가 호출이 되면 생성이 되고 메소드가 종료될 때 삭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 변수는 잠깐 사용하는 거예요. 잠깐. 일회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회용. 그리고 여기는 이 변수는 계속 유지를 하고자 할 때 사용을 해요. 그래서 유지되는 시간이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 만드니까 다 편하네. 그럼 여기다가 뭐 i라는 변수 반복문을 돌리기 위해서 i라는 변수도 만들고 뭐 나중에 뭐를 하기 위해서 막 만들고 이렇게 막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은 저장소라는 공간에 계속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i라는 변수는 나 이 메소드에서 폼은 한 바퀴 돌리고 그냥 없앨 거야. 한 번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만들면 메모리 공간이 계속 유지가 되니까 불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때 이렇게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클래스 변수를 만들고자 할 때는 여러 메소드에서 사용을 하고자 할 때는 클래스 변수를 만든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공간에서 사용을 할 때. 그리고 특정 공간에서만 사용을 할 때는 지역 변수 쓴다. 자, 파일을 하나 더 만들어서 간단하게 예제 보여드릴게요. ex03이라고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자, 여기서는 따로 메인을 만들지 않을 거예요. 메소드다 라고 하는 거 할 때 입력받는 기능, 출력하는 기능, 연산하는 기능 따로따로 다 만들어서 이렇게 연습을 했잖아요. 그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public void input data 에서 사용자로부터 이름을 입력을 받았죠. 홍길동 이렇게 이름 입력받고, 그리고 출력하는 메소드 public void print data 해서 출력하는 메소드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에서는 사용자가 입력한 이름을 출력을 했죠. 그러면 어저께 우리가 연습을 할 때 입력받는 기능에서는 입력을 받고 그 결과를 리턴으로 돌려줬고, 그리고 그 결과를 여기에서 스트링 형식으로 받아서 출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여기에서도 네임을 쓰고 있고 여기서도 네임이 필요한 거잖아요. 여러 메소드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변수다라고 하면 이 위에다가 만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많은 공간에서 사용하는 변수는 지금처럼 클래스 밑에다가 인스턴스 변수로 만들어서 사용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단순하게 이 인풋이다 라고 하는 쪽에서 무언가 연산을 한다. 포문 같은 거 우리가 연산하고 끝내는 변수죠. 인트 형태로 i라는 변수 만들어서 어떻게 연산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 안에서 일회성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지역 변수로 만든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테이틱 변수다라고 해서 클래스 변수라는 게 있어요. 자, 우선적으로 위에다가 public int num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는 인스턴스 변수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했었고요. 이 인스턴스 변수는 인스턴스가 생성이 될 때 만들어진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num이라는 변수를 쓰고 싶으면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인스턴스를 이용을 해서 접근해서 사용을 한다. 이런 거를 인스턴스 변수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객체를 만들기 전에 나는 num이라는 값을 쓰고 싶어요. 그래서 테스트 공사하고 점을 찍으면 num이라는 변수는 따로 보이진 않죠. 사용할 수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없으니까 public static 그리고 string msg 연습 여기는 static이다 라고 하는 키워드가 들어가게 되면 객체를 만들지 않아도 프로그램이 동작을 하는 순간 여기에 있는 static이라는 값은 미리 만들어놔요. 미리.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변수는 static, 그 다음에 인스턴스 변수, 그 다음에 지역 변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스테이틱으로 만든 값들은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사라져요. 그러니까 제일 오랫동안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스테이틱 붙였으니까 이제는 클래스 이름하고 점을 찍으면 사용이 가능하다. msg라는 변수가 표현이 가능하죠. msg를 사용할 수 있다. 출력까지 한번 해볼까요? 테스트 공사점 msg 그러면 111이다 라고 해서 나올 수 있겠죠. 위에다가 변경전이라고 하면 변경전에는 연습이라고 나오겠죠. 이렇게 변경 후에는 111. 그래서 여기서 만드는 인스턴스 변수다 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거는 이 클래스 안에서 여러 군데의 메소드에서 사용을 할 때는 인스턴스 변수를 만들어 쓰면 되고요. 이 스테이틱이 붙은 거는 서로 다른 페이지에서 이 값이 꼭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스테이틱으로 만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간단하게 예제를 한번 볼게요. 나중에 이런 거를 쓸 거예요. 파일을 일단 새롭게 만들고요. 경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public string url C 드라이브에 공유 폴더 접근한다 라고 만약에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또 파일을 두 개를 만들게요. 클래스 테스트 클래스 05 언더바 1 그리고 05 언더바 2 두 개 만드세요.
자, 지금과 같이 만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특정 폴더 위치에서 무언가 파일을 가지고 오거나 또는 그 폴더에다가 파일을 저장을 하거나 해서 해당하는 경로가 필요하다라는 가정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경로 만든 거는 static test다라고 하는 여기에다가 경로를 하나 지정을 해놨죠. 그러면 여기는 이 변수는 인스턴스 변수니까 이 값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야 URL이다 라고 하는 걸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테스트 클래스 05-1이다 라고 하는 쪽에서 경로가 필요하니까 static test 05 형식으로 객체를 만들고 그리고 경로를 사용할 수 있겠죠. s.url 이라고 사용을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실행을 하면 해당하는 경로에 데이터를 추가합니다. 이 경로가 필요하니까 객체를 만들고 그 객체점 변수를 사용해서 이 위치에다가 데이터를 추가하겠다. 간략하게 이렇게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클래스 05-2다 라고 하는 쪽도 요거 내용 그대로 복사해서 똑같이 넣어주세요. 똑같이 넣어주고 해당하는 경로에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테스트 클래스 05-2에서는 이 경로로부터 데이터를 갖고 온다라는 가정이고요. 여기서는 데이터를 추가한다라는 가정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동일하게 이 경로가 필요한 거죠. 여기서도 경로가 필요하고 여기서도 경로가 필요하니까 해당하는 객체를 만들어서 해당하는 변수를 사용하겠다. 당연히 실행을 하면 해당하는 경로로부터 데이터를 잘 가지고 오는구나.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파일에서도 경로가 필요하니까 객체를 만들어서 그 경로를 쓴 거고요. 이 파일에서도 해당하는 경로가 필요하니까 객체를 만들고 경로를 사용을 했죠. 지금과 같이 여러 파일에서 해당하는 값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인스턴스 변수를 쓰면 조금 불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인스턴스 변수는 객체를 만들어야지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방금 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static이다 라고 하는 걸 앞쪽에 붙여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static이 붙으면 프로그램이 시작을 할 때 static이라는 키워드를 먼저 만들어 놓는다 라고 했잖아요. 그럼 먼저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 값을 사용을 할 때는 클래스 이름 값 접근이 가능하다. 그러면 지금처럼 여러 군데에서 해당하는 경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제는 객체를 만들 필요 없이 해당하는 클래스 이름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오른쪽도 똑같이 해당하는 클래스 객체화 할 필요 없이 클래스 이름으로 접근 가능하다. 다시 한번 실행하면 이전과 동일하게 실행되겠죠. 자, 간혹 가다가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우리가 이제 메인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메인도 결과적으로는 클래스 내부에 있는 메소드예요. 그러면 얘도 클래스니까 여기에다가 변수 만들어 쓰면 안 돼요? 돼요. 이렇게 만들어서. 문제 될 거 없죠. 클래스 내부니까. 여기다가 메소드 만들어 쓰면 안 돼요?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문제없이 에러 안 뜨죠. 근데 문제는 뭐가 생기냐면 이 메인 있죠. 여기에서 해당하는 테스트 1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에러 발생해요. 또는 num이라는 변수 사용하면 에러 발생해요. 자, 여기 있는 게 방금 전에 얘기 드렸던 변수 또는 뭐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스테이틱이 붙냐 안 붙냐 얘네들이 만들어지는 시점이 조금씩 다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있는 거는 스테이틱이 없죠. 그러면 얘는 객체를 만들어야지만 생성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ex06해서 new라는 연산으로 객체 지금 만든 적 없죠. 그럼 얘는 지금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아직 안 만들었으니까. 근데 메인은 스테이틱이 붙어있죠. 스테이틱이 붙어있으면 프로그램 시작하자마자 만들어진다. 얘는 첫 번째로 만들어져요. 그러면 아직 num이라는 값은 우리가 객체를 만들지 않았으니까 얘는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없는데 얘 쓰겠다. 당연히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메인에서 이러한 변수나 메소드를 사용을 할 때는 전부 다 스테이틱을 붙여서 만드셔야 돼요. 이렇게 같은 시점으로. 자, 요거는 참고하라고 얘기를 드린 거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차근차근. 자, 지금처럼 사용을 할 때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시점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프로그램이 시작을 한다라고 한다면 su는 static이라는 키워드가 붙어 있으니까 su라는 변수를 미리 만들어 놔요.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 테스트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죠. 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만들어지는 시점은 테스트 06이라는 new라는 연산을 통해서 객체를 만들 때 이 테스트라는 메소드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곳에서 현재 만들어져 있는 거는 사용할 수 있어요. 나중에 얘가 만들어지더라도 얘는 존재하는 값이니까. 근데 반대로 자, num이라는 걸 만들고 public static void test2라고 만들고 num에다가 1, 2, 3, 4를 넣겠다. 자, 첫 번째 건 에러가 발생하지 않고요. 두 번째 거는 에러가 발생한다. 자, 다시 한번 만들어지는 시점을 보면 자, 이거는 인스턴스 변수니까 아직 없는 거예요. new라는 연산을 통해서만 얘가 생성이 되는 거니까 아직 없는 거랑 마찬가지다. 자, static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갔으면 먼저 만든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test2다 라고 하는 기능은 미리 만들어져 있겠죠. 그러면 test2라는 기능은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 안에 코드를 봤더니 num이라는 변수에 1, 2, 3을 넣으세요. 근데 num이라는 변수는 아직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진 곳에서 아직 없는 거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파이널까지 한번 볼게요. 파일을 또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자, 우리가 그 전에 변수라는 걸 할 때 파이널이라는 거를 봤어요. 파이널 이렇게 봤었죠. 파이널로 지정을 하면 해당하는 값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static이라는 거 배웠죠. 그래서 static이라는 키워드도 같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예전에 우리가 했던 방식이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린 거고요. 클래스 테스트 07 자, 요거는 참고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전에 static이다 라고 하는 거 만들 때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값을 넣었잖아요. 그렇게 넣을 수도 있고 지금처럼 static에 관련된 값을 초기화 하겠습니다 해서 범위를 지정해서 초기화 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역시도 static과 final 같이 쓸 수 있다. 그러면 얘는 static이 붙어 있고 final이니까 해당하는 값은 변경할 수 없고 클래스 이름으로 접근해서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른 위치에서 해당하는 값을 쓸 때는 test07.korea 또는 test07.num
그래서 스테이틱과 파이널을 같이 쓸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인터페이스다라고 하는 걸 하는데 그쪽에서 이 개념이 계속 들어가요.